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7월 첫 주가 돼버렸네요. 우리는 진도를 다 못 끝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해야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또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우리 주택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라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냐 못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땡. 더 이상 필요 없어. 거기서 나와, 시험 문제는. 알겠죠? 그러면 대항력과 자, 보증금 회수를 간단하게 보면은 대항력은 뭔만 가지고도 대항력이 생기도록 특별법으로 정했죠? 등기 없이도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그래서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으로 된 거죠? 전입신고가 되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하는 효력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 이것 갖고요, 보증금 우선변제권 없습니다. 대항력은 제3자한테도 임차권 효력을 주장하는 효력이구나. 이걸 대항력이다. 그럼 보증금 회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경락대금에서 이건 경락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락대금이 아니고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없죠.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은 이건 대항력만 있으면 돼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내야 해요. 그렇죠. 보증금이 얼마인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증금 액수를 정하는 걸 확정이라고 하고, 그 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걸 확정일자라고 그래요. 순위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일자로. 오케이? 그렇다는 거. 그럼 만약에 경매가 아니고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이제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에서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거 없는데,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대항력이 있단다면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는다는 거 알죠? 네, 새로운 소유자. 만약에 경매가 안 붙였을 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일이 생겼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 가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 이런 거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한 법이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임차인 입장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 적용 범위 575페이지.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러죠. 적용 범위해서 우리 국내 내국인만 적용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의 임대차도 적용되죠. 그럼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외국 관리 체류지 거주 신고라는 게 있잖아. 거기에 출입국 관리에 체류지 거주 신고를 하는데 그걸 주민등록 한 것으로 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의 임차권은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저소득층의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데서 대량으로 임대차를 해서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전대차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은 그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 이 세 군데는 법인이지만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중소기업의 직원의 주민등록이 됐다든가 또는 HH공사, 지방공사의 전차의 주민등록을 했어. 그러면 HS공사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뭔 말인가 알아듣죠? 네. 그게 바로 법인 임차권은 원칙은 적용 안 되는데 뭐만 적용된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 세 군데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제일 밑에 판례를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어요. 경매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최고가로 매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경락대금 완납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주택 임차권이 발생했어. 그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 없어요. 그러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그때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그때 즉시. 그러면 소유권 취득 시기가 경락대금 완납시라고 했죠? 경락대금 완납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거기 제일 밑에 판례 박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볼 때 읽어볼까요? 의무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불과한 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또 확정일자 갖춘 제3자가 있어요. 갖춘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어요. 언제 생긴다? 거기다 써놓으면 좋죠. 그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 제일 밑에다가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죠.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즉시가 중요한 거예요. 즉시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즉시.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알죠?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 즉시 대항력이 생기죠.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 말을. 이해했죠? 이해 못하면 헛방입니다. 아직 임대인 것이 아닐 때는 제3자의 임차인도 대항력이 안 생긴다는 걸 아냐 모르냐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임대인 것이 아닐 때는. 자, 우리 576페이지로 넘어가서 주택의 전부나 일부 임대차 적용되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의 일부가 귀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택은 하나인데 앞에는 가게를 차려갖고 영업으로 운영하고 뒤에는 살림집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점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많잖아. 그런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죠. 그 임차인은 딸리 살림집이 따로 없어. 그게 전부야. 그러면 이 법이 적용. 면적에 관계없어. 이 법이 적용돼. 근데 이런 상가 건물, 이게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방을 만들어 갖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냐? 안 되죠. 주택에서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적용돼요. 근데 비주거용 건물,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 여기에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적용 안 돼요. 이해가 합니까? 그 차이점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 미등기 주택전세도 적용되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되죠?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판례에 대지도 적용돼야 안 돼요. 이 주택만 이 법이 적용돼요. 대지까지도 적용돼요. 대지까지도. 임차권의 효력은 대지까지도 미친다는 거. 임차권의 효력은 대지까지도 미칩니다. 대지도 적용되죠. 임차권의 대항력,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대항력은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은 주민등록이 되는데 이걸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민등록 등록 시예요. 이 수리시예요. 수리시죠. 신청시다 이러면 틀려요. 수리시. 등록시도 아니고 수리시. 수리주의다 그러죠. 수리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의 입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갈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집은 비어 있고 현관키를 돌려받았어. 그러면 입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원 판례가 나오죠. 이미 전 주인은 이사 갔고 현관키를 돌려받았으면 입주된 것이다 그럽니다. 오케이? 입주된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하는 경우 있잖아.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으면 임차인의 대항력 생기죠.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렇죠? 579페이지 주민등록이다. 여러분들 여기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란 말이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얘기하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집안만 맞으면 돼요. 동호수를 기재해야 해요. 동호수까지.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그건 단독주택을 얘기해요. 그거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집업만 등록되면 되죠. 집업만 맞으면 되죠. 동호수까지 기재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디귿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어. 그러면 종전 후 지번으로 대항력이 생겼던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다세주택으로 변경됐을 때도 계속 유지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계속 유지된다는 거. 동호수가 변경이 안 됐더라도 계속 유지된다는 거. 디귿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디귿번 밑줄 쳤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써 있잖아. 디귿번의 제일 끝에. 거기다 밑줄 취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주택으로 변경됐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공무원은 실수로 잘못 기재했어요. 그래도 수리시라겠잖아. 등록시가 아니잖아. 그러면 잘못 기재했더라도 대항력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등록시가 아니니까.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기는 수리주의라고 그랬어요. 수리시라고 했어. 그러면 수리가 제대로 됐으면은 잘못 기재했더라도 대항력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얘기였고. 자, 우리 본인의,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있어야요. 가족, 배우자나 자녀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대항력 생겨요. 그렇죠.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대항력권으로서 주민등록은 일시적으로만 있으면 돼요. 계속돼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돼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만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하려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죠. 자, 이 4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으면은 종전 후 대항력 상실되죠? 상실되는데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됐다. 이의 절차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됐다 이러면은 종전 후 대항력은 상실된 것이 아니죠. 계속 유지됐던 것이에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대항력이 유지됐던 것이 된다는. 이의 절차란 말이 없으면 대항력 상실된 겁니다. 이의 절차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차인의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대항력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581페이지 6번에 여기 나오네. 주택을 매도하고 자기가 임차인으로 눌러 살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기 종전의 소유자가.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 생겨요?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 다음 날에다 동그라미 쳐줘. 다음 날. 다음 날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대항력 생기죠. 지금 동그라미 6번을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6번. 7번. 자, 임대인 소유가 아니야. 근데 임대인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제3자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긴다? 아까 경락대금 완납되기 전에 제3자가 임차권이 발생했을 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시잖아. 그때 즉시 생긴다, 다음 날이다. 즉시. 즉시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즉시에다 동그라미 쳐줘. 즉시 대항력이 생기죠. 자,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항력의 583페이지 대항력의 내용이다.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죠. 기억번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번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색칠해야 합니다.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 채권의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와요. 이거 또 나와요. 최근 판례가 계속 나와요. 이거. 자,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 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희미한 것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다. 모른다고 빨리 이실직고 고백해야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는 거거든. 이실직고 고백할수록 자수할수록 여러분들이 광명 찾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1억 원을 받을 것 있어. 그래서 병이라는 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이게 임대인이잖아. 임대인이 가지고 있잖아. 임차인이 3억 원의 보증금이 있어. 거기다가 가압류 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이라고 생각할 때 가압류 해놔야죠. 가압류 해놨을 때 이자가 채권자잖아. 가압류 채권자. 그러면 이자가 주 채무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채무자예요. 가압류 통지가 법원으로부터 나가니까 갑도 병한테 구속력이 생겨요. 그러면 3억 원을 다 줘야 한다? 1억 원은 병한테 줘야 한다? 그렇죠.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나갑니다. 갑에게. 오케이? 가압류 통지서가. 그러면 이자를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이자를 뭐라고 부른다? 제3채무자. 병의 직접 채무자는 아니어도 이제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병한테 줘야 할 의무가 생겨버렸어. 법적인 의무가 생겼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팔렸어.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 이거. 대항력이 있으면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는 거 알죠?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잖아. 이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제3채무자의 지위도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의 병한테 1억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더 이상 갑은 이제 채무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시험문제 나왔는데 이게 나올 것 같아. 갑의 채무가 이제 병한테는 면책된다는 걸 아냐 모르냐. 팔아먹었으면 더 이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갑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오케이? 병한테 어떤 구속력 없죠? 누가 그 대신 누가 채무자다 이제? 정의. 아주 쉬운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벌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출제자들이 그것들을 알거든. 아, 현실성 있는 것들, 그냥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현실성 있는 걸 시험 문제 내는 거거든. 자, 니은번.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어갔을 때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고 나머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한다겠죠. 근데 새로운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깍두기 머리에 용우문신을 하고 있어. 그럼 새로운 소유자와 상종하기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의제기함으로써 이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 기간을 포기하고 이사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종전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이의제기에다 동그라미 쳐죠. 거기 니은번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의제기라는 말이 있을 때는 승계가 안 되는 거구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임차인을 구속시킬 수 없는 거다 그럽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이해갑니까?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거기 양도인이 종전의 임대인이잖아. 니은번에 제일 끝에 양도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 이의제기. 왜 이의제기했다? 깍두기 머리니까. 알겠죠?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명의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명의수탁자도 이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해당되냐? 양수인에 해당되죠. 자, 제일 디귿번에 세 번째 줄. 명의수탁자란 말이 나오죠? 제일 끝에 명의수탁자. 제일 끝에 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여야 한다. 명의수탁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는 거. 오케이? 승계한 자라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임대차의 종류와 대항력이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을 받는 건데 아직 임대차 기간은 끝났지만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거 임차권이 기간이 끝난 것이다. 끝난 건 아니다. 그렇죠.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거기 2번에 첫 번째 줄 색칠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잘 나와요.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이 존재산인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보증금 회수다. 보증금 회수. 자, 보증금 회수가 이제 중요하다겠는데, 586페이지. 우선변제권이다. 자, 이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은 대항력만 갖고 된다고 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민센터나, 또는 등기소나, 또는 법원이나 공정사무소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이 그 확정된 금액, 그 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보증금 우선 면제권이 인정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본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는 거 확정일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확정일자부, 확정일자를 부여한 그 기관에서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죠. 매년 1년 만에 한 번씩 작성하는데 20년간 보관한다는 거. 왜? 나중에라도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증거 자료가 되잖아. 그러니까 20년간 보관해요. 매년 1년씩 작성하면서. 자, 그런 걸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6월 10일 날 보증금 일부만 2억 원 중에 1억 원만 줬어. 그리고 7월 1일 날 입주를 하면서 나머지 1억 원을 주기로 했어. 근데 1억 원을 주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썼거든. 그걸 가지고 와서 확정일자를 받아버렸어. 2억 원으로. 그러면 지금 일부만 보증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전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잖아. 그리고 나중에 2억 원을 줬는데 7월 1일 날 2억 원을 줬어. 근데 6월 20일 날 근저당권이 들어왔네. 그러면 근저당권보다도 2억 원이 전액이 다 우선하냐 1억 원만 우선하냐 이게 싸움이 붙었어. 그렇죠. 일부만 주면서 전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나중에 전액을 줬죠. 안 준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확정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이해갑니까? 일부만 줬다 하더라도 전액에 대해서. 그게 바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써있죠?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제가 읽는 것은 색칠하라고 읽는 겁니다. 색칠하라고. 587페이지. 확정일자의 취지다. 확정일자의 취지는 뭐라고 그랬어? 금액이 국가기관에서 확정시켜주는 거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얼마인가 모르잖아. 확정시켜주고 그 일자라는 것은 순위를 정해주는 거야. 그 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그 확정된 금액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확정일자라는 말은. 알겠습니까? 확정일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관계없거든. 보증금 우선변제권 관계니까. 그럼 확정일자를 맞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이건 유의하게 성립된 거냐? 전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전입신고했을 때만 찍어줘요. 그렇지만 공중사무소나 법원에서 받을 때는요. 전입신고 이런 거 안 따져봐요. 그냥 본 계약서만 갖고 가면 찍어줘. 그 대신 법원에서 받으려면 500원 수입인지를 부치한다고 하더라고. 그 공중사무소에서 받으려면 3만 원은 공정료를 내야 해요. 3만 원. 그럼 동사무소는 공짜예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받을 때는 전입신고 해야죠. 알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아무튼 여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아파트 명칭이나 또는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어. 그 얘기는 전입신고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써있잖아. 그런 거 없어도 확정일자는 요건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서를 멸치를 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다 해갖고요. 우리 확정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가압류 채권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면 경납대금에서 어떻게 배당받는다? 평등배당. 평등배당이라고 나왔죠? 뒷장에 넘어가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다. 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는 선택할 수 있죠. 자, 이거 보세요. 1순위가 주택임차권인데 주택임차권이에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요. 확정일자를 받아놨어. 2순위가 근저당권이에요. 이자가 경매를 붙였어. 그러면 이거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원칙이. 경락인한테 대항 가능하죠? 그러면 나머지 잔여기간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의적으로 배당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하면은 전액 배당 받으면서 소멸하죠. 전액 배당 받으면서.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해지 청구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잔여 기간을 포기하고 이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임차인의 선택권이에요. 전속을 시키든 배당을 요구하든 선택권입니다.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나는 무상거주하는 사람이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우선면제권 못 받는다는 거.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으면 우선면제권을 포기한 거야. 이해갑니까? 거기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주택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때 보증금 배당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을 들어서 매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는요. 유상계약인 임대차에서만 적용돼요. 사용대차 같은 무상계약에서는 적용 안 돼요.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 여기 2번에, 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2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경락대금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거기에 순위에 맞춰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배당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우선변제권자에서 탈락됩니다.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근데 예의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예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나왔죠. 1번이. 이번에는 2번이 나올 것 같아요. 1번이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을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근데 두 번째는 임차인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야 하거든. 그러면 판결서를 제출하니까 보증금이 얼마가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법원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자, 원칙은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근데 배당 요구 채권이 예의가 두 가지 있어요. 이거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예의. 나머지는 배당 요구 채권. 그러면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금도 배당 요구 채권입니까? 그건 배당 요구 채권 아닙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잘 틀려요,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금도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오케이? 뭣도 배당 요구 채권이다? 최우선 변제금. 그것도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세 번째 줄. 임차주택을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잘 밑에 줄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써 있잖아.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배당 요구해야 한다 나왔죠. 배당 요구 안 하면은요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러면 법원에서 보증금의 배당을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락인한테 주택을 비워줘야 해요? 안 비워주고도 받을 수 있어요? 안 비워주고 받을 수 있다 하면 들려버려요. 비워줘야 해요. 거기 5번에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경락인이에요.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써있죠? 그렇다고 해서 선행 의무를 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동시행관계다 써놓으세요. 양수인한테 비워주는 것과 법원에서 보증금 이 반환을 받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다. 선행 의무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법원에서 경락인이 명도 확인증을 도장을 찍어주는 명도 확인증을 제출해야 내줘요. 경락인이 명도 확인증을 안 끊어주잖아. 그러면 보증금 법원에서 못 받아요. 아니 먼저 비워주는 건 아니다라고 판결 내렸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사 갈 테니까 오늘 이사 가는 날 저쪽 집에 잔금을 취합니다. 보증금 잔금을 취하니까 이사 가면서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찾아올 테니까 이 명도 확인증 끊어주세요 하면은 경락인은 이삿짐 차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뭐 안 끊어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도장 찍어주죠. 그러면 그거 갖고 해야 법원에서 내준다니까? 뭔 뜻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동시행관계다 그러지 선행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그럽니다. 선행 의무를 진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 써 있잖아. 589페이지 제일 위에 팔렛박스 바로 위에
임차인이 명두 의무가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판례를 망각하고 그냥 이 말만 읽어보면은 경락인한테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강의하는 교수님도 있더라니까. 이 판례를 망각하고. 그거 잘못 강의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근데 그분이 제가 동영상을 여러 번 들어봤거든? 그분이 이 판례를 계속 눈치를 못 채고 계속 그렇게 강의해. 1년 내도 그렇게 강의하더라고. 먼저 비워줘야 한다고. 이러면서. 잘못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이 판례를 망각하면 안 되죠. 자,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 승계다.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승계는 자, 여러분들 보증금 반환의 전부나 일부만 자기가 양수받기로는 양도계약을 맺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채권자니까 내 3억 원 중에 1억 원을 내가 양도받기로 하자. 그러면 양도계약을 받는 경우 있죠? 전부나 일부를. 그러면 이 양수인이 일반 채권자일 때는 우선변제권이 승계가 안 된다는 거. 양수인에게 일반 채권자일 때. 근데 양수인이 금융기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해 주잖아. 근데 어디 등겨올 길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3억 원 중에 1억 원을 대출을 해 주는데 3억 원 중에 1억 원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대출을 해 주거든. 그러면 그 양수인이 금융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금융기관이죠?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승계된다는 거. 자, 양수인이 일반 채권자일 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금융기관일 때는 우선변제권이 승계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일반 채권자로 나오겠어요? 금융기관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 금융기관이라는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채권자로 나왔었어요. 근데 금융기관이 된 뒤로는 계속 금융기관으로 나오죠. 금융기관.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서 590페이지 2번. 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대항 요건이 상실되면은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 금융기관이 이 임차인이 지금 대항력이 있어.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나머지 잔여 기간 1년 남았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였잖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요구하든 존속을 하든 임차인 선택권이죠. 근데 금융기관이 여기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있어.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이 빨리 확보하려고 임차인을 대신해서 대의해서 이 배당 요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잖아.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다면은 임차인은 1년 남았더라도 이사 가야 하잖아. 그게 쉽네 나와. 그게. 자, 거기에 2번의 세 번째 줄. 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가 뭐예요? 해지. 여기 해지라고 써있잖아, 제가. 해지가 뭐예요, 이게? 배당 요구한다는 얘기야. 배당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배당 요구가 바로 해지야.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해지라고 안 나오고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이래도 맞아. 똑같은 말이야.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가죠? 이게 이해하면은요,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가. 아이고, 그래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암기하자. 막 이래. 한참 없어. 절대 암기해갖고 좋은 점수 안 나와요. 자꾸 이게 뭔 말인가? 자꾸 뜯어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알겠죠? 민법은 특히 이해 과목이야. 민법은 개론이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해서 좋은 점수 안 나와요. 물론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꼭 그거 나온다 싶으면은 어떻게라도 암기해야겠지만은 대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않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절대 50점 안 넘어요. 50점 안 넘으면 합격 못해요. 어떻게 합격해요? 죽으라고 했더라도. 어떤 분은 막 30번을 암기했대요. 요약서를 갖고. 그래도 떨어지더라고. 교과서 3번만 보면 합격하거든. 30번 암기한 것과 교과서 3번 본 것이 어떻게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교과서 3번 공부한 사람은 이해했다는 얘기고 30번 암기했다는 얘기는 요약집 갖고 무조건 암기했다는 얘기야. 그래도 떨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공부했는데 선생님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절대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교과서를 봐야겠네요. 그러더라고. 그 경험이야 그게. 30번 봤으면 말이 그렇지 다 암기했다고 봐야잖아. 그래도 제대로 찍은 애들 못해요. 살짝 바꿔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절대
무슨 국어단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이. 그렇죠? 교과서 3번 보면 합격하거든, 사실은.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중요한 거야. 교과서가. 그래서 더디게 가더라도 이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줄 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읽어보면서 왜 이 말이 나왔는가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야 하는 거야. 밑줄 친 것 중심으로. 밑줄 친 것이 핵심이지만은 앞뒤로 읽어보면 연결이 되잖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591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건. 자, 우리 이거 지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금 중 일정에. 이건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충분해요. 그렇죠. 591페이지에 요건의 3번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써있죠? 그게 좀 문제 나와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는 걸 아냐 물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는 얼마 중에 얼마죠? 1억 1,000만 원 중에 3,700. 이 서울특별시 위에는 나온 적이 없어. 나온다면 서울특별시로 나올 거니까 그냥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나머지는 우리 민법에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4번을 보면은 대지가격을 포함해서 주택의 얼마 분의 한도까지? 2분의 1의 한도까지. 2분의 1의 한도까지 그 우선변제를 대지가격을 포함해서 그럽니다.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 자, 593페이지에 우리 여기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요. 판례 박스 592페이지 판례 박스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 첫 번째 판례는 토지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했다고 나왔죠. 거기다가 색칠하세요. 토지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했으면은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토지의 임차권의 최우선 변제금은 못 받아가죠.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가져간다면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가져간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다쳐요. 저당권자는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임차권이 발생하리라는 예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도 무허가 건물도 이 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대지만 경매가 됐어. 그러면 대지 경락대금에서 이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받아갈 수 있냐? 있죠. 대지 경락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그 다음에 여기 성립 당시에는 토지와 주택이 동일한 소유자 있는데 이제 그 후로 토지와 주택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 거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거기다 밀착하죠. 세 번째 판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더라도 대지 경락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데 속지 마시라는 거. 거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라고 나왔죠? 그래도 대지 경락대금의 우선변제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는 점포 사무실용 사용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 그 후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했어. 그러면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잖아. 그래도 건물은 이 건물 하나지 뭐 다른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건물 가격에서 근저당권보다도 먼저 가져가요.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마지막 판례에서는 감액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자, 서울특별시가 1억 1,000만 원이라고 했어. 근데 1억 2천만 원이야. 그러면 3,700원 최우선 변제금은 보장돼야 안 돼요. 1억 2천만 원일 때는. 안 되잖아. 근데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1,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이거 최우선 변제금이 보장되냐? 보장된다라는 거. 자, 설정 당시에는 오바됐는데 감액으로 이 금액 안에 들어가면은 보장된다라는 거. 감액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보장됩니다. 자, 임차권자의 경매신청권이다. 이 경매신청권은 자, 우리 보증금을 못 받아요. 이사 가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아갖고 가야 하잖아. 그러면 그 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워주고 경매 붙이하냐, 안 비워주고 경매 붙일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10번이나 나왔어요. 여기 경매 집행 시효 요건의 특례라고 나왔죠?
거기에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때 강제경매 요건으로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되지만, 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임차주택에서는 비워주고 경매 부치한다, 비워주지 않고 경매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특례란 얘기예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원래 집행 개시 요건인데 그것이 예의란 얘기예요. 그러면 비워주지 않고 경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비워주지 않고 경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임차주택의 강제경매 신청 시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것이 나와.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 그게 10번 나왔어. 알겠죠? 비워주지 않고 경매 붙일 수 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강제경매다 보니까요. 집행권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권을 얻으려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그 확정 판결, 그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의하죠. 거기 바로 2번 바로 위에 1번의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절차에 의한다라고 써 있죠. 조속한 시일에 끝내기 위해서 한 달 내지 2달밖에 안 걸려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판결을 내려야만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의하는 거는. 뭔 말인가 알아듣죠? 원래 소액사건 심판은 3천만 원 이하의 채권만 해당되는 거야. 근데 주택이나 상가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상관없어. 다 적용돼.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다 적용돼.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그나마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대출이라도 받아갖고 이사 갈 수 있는 형편은 돼. 그런다면은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갈 수 있죠. 등기 명령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 등기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서 나오죠. 종료된 후 거기다 동그라미 쳐. 종료 전이라고 나와요.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틀려. 언제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제일 위에 줄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동그라미 쳐놓으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을 때는 이제 대항 요건이 상실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 예전에 생겼던 이미 발생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야 하잖아. 임차권 등기 대신에 전세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갔어. 시에는 종전 후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유지되냐? 그렇죠. 잘하시네.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대항력 우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한 지문에 나올 겁니다. 우선 면제권은 상실된다는 거. 유지된다 이러면 틀려요.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틀리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 지문에. 제대로 이해했냐 못했냐. 오케이?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권 등기 대신에 전세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갔으면은 종전 후 대항력 상실돼 버립니다. 우선 면제권 유지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하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의해서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5번. 금융기관도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자, 그거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판례, 1번 판례를 보면은, 첫 번째 판례를 보면은, 자, 우리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갔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6개월 후에 준비를 해갖고 준다고 그래. 그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의 말소 교부 의무는 동시행 관계냐? 아니죠. 뭐가 선행이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이다. 오케이?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여기 두 번째 판례는 이거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으면은 경락대금의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나오잖아. 두 번째 판례. 배당 요구 채권의
배당받을 요구 없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적극이라고 나왔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존속기간 보장이다.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이 2년이죠?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죠. 그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면 잘 들리더라고.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어. 근데 임차인은 1년 만에 나간다고 할 수 있냐?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 1년 만에 이사 가고 싶어. 임차인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컷 읽어보고도 대답을 못한다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얼마로 본다? 2년. 그러면 임차인도 1년 만에 나간다고 못해. 그럼 뭐 어떤 때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냐? 그렇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허를 찌르고 내면은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2년간 기간을 정했다. 근데 임차인이 1년 만에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1년 만에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년으로 맺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예요. 2년 미만의 약정을 했을 때 그 기간을 주장한다는 얘기지. 2년으로 정했으면 임차인도 2년간 살아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살을지 2년 살을지 불안정할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으로 맺어도 좋아. 그래도 2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옛날 공무원분들이죠. 2년으로 맺었더라도 1년 만에 이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준대. 그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예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맨날 고수업이나 치고 이러니까 좀 공부나 좀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고수업 치고 있는데 있잖아. 들어갔는데 말도 하지 말고 나오세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고수업 치고 바둑 뜨는 건 조금 이해가 가. 고수업 치고 있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사가 아니요. 그냥 놀으려고 하는 오락장이지.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냥. 그런데 가갖고 괜히 얽혀갖고 손해만 봐. 오케이? 자, 아무튼간. 자, 우리 존속기간의 보장 얘기하다 그랬는데 596페이지. 법정갱신이다. 법정갱신, 묵적갱신인데 자, 법정갱신에서요.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아무런 갱신을 하겠다는 뜻이 없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갱신된 것이 되죠. 기간 만료된 시점부터. 이때 기간은 얼마죠? 이게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에. 이때 기간은 얼마죠? 2년으로 본다. 그렇지만 임차인만이 그럽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통고한 날부터 얼마? 3개월. 임대인은 못 옵니다. 임대인은 2년이고 임차인만이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살짝 바꿔갖고 틀리게 나오고 이러잖아. 임차인만이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통고기간이 3개월이죠.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다든가 임차인이 현재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럼 묵적갱신 인정 안 되죠. 차임 증감 청구권이다 해서 597페이지. 여러분들 차임의 증액은 보증금의 증액은 5%를 넘어요? 넘지 못해요? 넘지 못하죠. 1년 동안 제한당하죠? 근데 거기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에서는 제한이 있다? 제한 없다? 그러면 5%를 넘어서 이행을 했어? 그러면 그거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이행을 했어. 1년 동안 이행했어. 5%를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5%를 넘어서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돼요. 합의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임차인이 모르고 임대인이 돌라는 대로 줬어. 그런데 합의가 된 적은 없어. 근데 당연히 그게 5% 넘어버렸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고자 해요. 보증금 1억 원이나 2억 원을 돌려받으면서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연 10%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더하기 3.5%를 넘지 못하죠. 그런다고. 이 금액도 요즘에 저기는 많다고 하더라고. 1억 원 대신에 월세로 얼마 받습니까? 했더니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거든. 이게 많은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지금 요즘에 엄청 싸졌다면서요. 옛날에는 1억 원에
100만 원 이랬었어. 제가 새빵살이 할 때 그랬었어. 1억 원에 1억 원 보증금 대신에 월세를 줄 때 100만 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원밖에 안 준대. 어이구, 엄청 좋아진 거죠. 예, 금리가 낮으니까. 엄청 좋아진 거죠. 자, 임차권은 승계다, 승계. 우리 사실은 배우자한테도 승계가 돼야 한대요. 사실은 배우자한테도. 승계가 되죠? 이촌이의 친족과 사실은 배우자가, 이촌이의 친족이 가정공동생활을 임차인과 안 하고 있었어. 따로 살고 있었어. 그러면 공동승계죠. 그렇지만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그렇죠. 상속인만. 이촌 이내의 상속인만 승계가 되죠. 1개월 이내 임대인한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다는 거.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수강생이 친정 아버님 집이, 물론 뭐 형제간이 없는 거 어쩐가 모르지만 자기가 의동딸일 수도 있죠. 딸인데 친정 아버님 집을 저 명의로 아버님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버님이 이제 친정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이렇게 지내시니까 자기가 돌봐드릴 수도 없고 가끔 가지만은 그래서 그냥 할머니하고 한 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좀 딱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계약서를 썼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라는 계약서를 도장을 빵빵 찍었대요. 찍었는데 할머니가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인데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있는데 할머니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집이니까 내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러 왔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러면은 자녀도 주장 못 합니다. 자기 상속을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취득시효를 20년이 넘었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 못 하죠. 할머니 오래 사시다 보면 20년이 넘을 수도 있잖아.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라겠으니까. 요즘에 서울의 단독주택 몇 억 가잖아. 몇 억 가잖아. 좀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계약서만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랬어. 그러면 타주점이자니까 취득시효를 주장 못 하거든. 빌려 쓰고 있는 점유자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그 자녀도 취득시효를 주장 못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라고 한 건 참 잘하신 거네요. 내가 그랬어. 그렇죠? 잘하신 거잖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오고 거의 이제 비슷해요. 한 80%가 비슷한데. 자, 이것도 시간이 너무 이거 끝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조금 쉬고 시작합시다. 알겠죠? 오늘 중에 이건 다 이제 마무리 할 테니까. 참, 이거 문제풀이 하잖아. 문제풀이 하죠. 맞죠? 그러면, 아이가 쉬고 문제 풀고 들어갑시다.